미국에서 집을 한 채 짓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법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전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준공도 입주도 막힙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부품의 핵심을 만드는 곳이 서울의 대기업이 아니라 부산 사하구의 직원 300명짜리 중소기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400억 원 수준. 이름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 최대 전력 관리 기업 가운데 하나인 이튼의 수만 개 협력사 중에서 특정 핵심 부품에서만큼은 37년째 바꿀 수 없는 파트너 자리를 최근에는 테슬라라는 변수 때문에 신제품 양산 일정이 1년이나 앞당겨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력주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보통 대형주부터 손에 뜹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이름들. 그런데 전기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집 벽속과 분전반을 지나 콘센트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마지막 관문을 붙잡고 있는 조용한 기업의 서사입니다. 시작은 오래전입니다. 2095년 11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쯤 지난 시기, 부산 사하구의 작은 공장 하나가 문을 엽니다. 만들던 것은 스위치와 콘센트, 벽에 붙는 배선기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이 새로 지어지는 곳마다 전기가 필요했고 그 수요가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제일전기공업으로 출발했고 2024년에 지금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해외에서 시작됩니다. 1972년 볼리비아로 첫 수출을 하며 바깥을 보기 시작했고 더 큰 시장을 향해 방향을 뗍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결정적인 만남이 생깁니다. 미국의 이튼과 첫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이튼은 전 세계 175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협력사가 25,000개를 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시가총액만 한화로 190조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처음 거래는 소박했습니다. 연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는 대략 13억 원에서 26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결국 지금까지 37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세계적인 대기업이 부산의 중소기업을 이렇게 오래 바꾸지 못했을까요? 답은 무엇을 납품하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매출의 거의 절반, 대략 42%에서 48%를 차지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AFCI용 PCB 어셈블리.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크 차단기, 그러니까 전기 스파크를 잡아내는 장치의 심장 같은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아크라는 건 전선이 낡거나 손상될 때 전기가 튀면서 불꽃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시작되는 위험이죠. 미국 국립소방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재의 약 80%가 이 아크와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매년 73,500건이 넘는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200건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택은 목조 구조가 많습니다. 나무집에서 불꽃 하나는 집 한 채의 결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2년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기 화재가 50%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이 부품은 편의가 아니라 규정이고 생존입니다. 집을 지을 때 빠지면 준공이 안 되는 수준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크 차단기의 핵심 PCB 조립품을 이튼에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여기서 독점은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안전부품은 오작동 한 번으로 리콜과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 검증된 공급사를 바꾸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새 업체를 찾고 품질을 검증하고 미국의 안전 인증을 다시 받고 양산 테스트를 반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제품 공급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이른바 거래처를 바꾸는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이튼이 매년 전체 협력사 가운데 단 6개 회사에만 우수 협력 업체상을 준다고 합니다. 제일일렉트릭은 그 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5,000개 협력사 중 6곳,
대략 상위 0.024%.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품질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대체 불가능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 물론 이 회사도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배선 기구를 팔 기반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팔리는 제품인데 건설이 멈추면 매출도 멈춥니다. 그때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직원 제한 제도를 도입해 현장부터 임원까지 아이디어를 끌어올립니다. 원가를 줄이고 공정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들을 전 직원이 제2의 창업처럼 붙잡았던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또 한 번의 파도였습니다. 그때도 기술 개발과 영업에 힘을 모았고 2010년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경영의 세대가 바뀌며 생산 라인이 크게 개편됩니다. 자동화에 집중했고 SMD 수삽 공정 생산성이 950% 향상됐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분전반 조립 공정도 272% 증가했다고 합니다. 효율이 거의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이 자동화가 왜 중요했느냐? 바로 이튼과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이튼이 중국에서 받던 물량까지 한국으로 이관하기 시작합니다. 품질이 더 안정적이고 원가도 경쟁력 있다면 굳이 다른 곳에 맡길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가 수출의 탑 숫자로 드러납니다. 2012년 2천만 달러, 2015년 3천만 달러, 2017년 5천만 달러, 그리고 목표는 2025년 7천만 달러, 수출의 탑입니다. 한때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이던 거래가 30년 만에 수천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부산 중소기업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1만 7천 원.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긴 끝에 독점적 파트너십이라는 체력을 들고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린 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라면 지금부터는 새 게임입니다. 이 회사가 전혀 다른 속도의 파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제일일렉트릭은 공시를 통해 이튼과 약 2년간 공동 개발한 신제품이 완성됐다고 알립니다. 이름은 스마트 브레이커 2.0. 기존의 아크 차단기가 스파크를 감지해 차단하는 장치였다면 여기에 지능형 제어 기술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며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쪽으로 확장된다고 설명됩니다. 말하자면 차단기의 두뇌가 올라간 형태입니다. 원래 이 제품은 2026년에 상용화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흔들립니다. 테슬라가 변수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가 먼저 떠오르지만 파워월이라는 가정용 배터리도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쓰는 시스템. 그런데 전기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집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 얼마나 보내고 과부하가 걸리면 무엇을 먼저 끊을지 배분과 판단을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튼의 스마트 브레이커가 들어옵니다. 2024년 9월, 이튼은 테슬라와 협력해 파워월과 스마트 차단기를 통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워월이 전기를 모으고 스마트 브레이커가 전기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브레이커의 핵심 PCB 조립품은 여기서도 제일일렉트릭이 만든다고 이야기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전기를 저장하는 상자를 만들고 이튼이 전기를 배분하는 두뇌를 만들고 제일일렉트릭이 그 두뇌의 심장을 만든다. 부산의 중소기업이 테슬라 에너지 생태계의 공급망 한가운데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출시를 서두르면서 양산 일정이 1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2026년 계획이 2025년 상반기 본격 양산으로 당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출이 기존과 다른 파이프라는 점입니다. 기존 아크 차단기 부품은 이튼의 주택 사업부 흐름에 가까웠지만 스마트 브레이커는 커넥티드 솔루션즈라는 다른 사업부와의 신규 파트너십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고객사 안에서 사실상 또 하나의 큰 문이 열린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신제품만으로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이 1656억 원이었다면 비중으로는 12%를 넘는 증가폭입니다. 증권가 전망도 함께 거론됩니다. 유안타증권은 2025년 매출을 2345억 원,
영업이익을 178억 원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20% 성장, 영업이익 25% 성장이라는 숫자입니다. 중소형 제조업에서 이 정도 기울기는 속도가 분명히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 회사가 타고 있는 파도는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오르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전력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로 AI가 거론됩니다. 챗 GPT에 한 번 질문하는 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한 번에 약 10배라는 비교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는 일반 가정 수만 채 규모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는 만들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만든 전기를 보내는 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송전선 가운데 70%가 25년 넘은 노후 설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류로 비유하면 택배 물량은 폭증했는데 도로가 낡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력망에만 약 1,500조 원을 쏟아부을 전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전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일렉트릭의 위치는 대형 전력주들과 다릅니다. 발전소가 거대한 물류 창고라면 송전탑과 변전 설비는 고속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결국 현관 앞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좋아도 집 앞 마지막 문이 막혀 있으면 배달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붙잡고 있는 건 그 라스트 마일, 분전방과 차단기, 그리고 그 안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조용한 끝단이 미국 규정과 안전의 언어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포지션이 시장에 강하게 각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LA 대형 산불. 그런데 두 주요 화재 중 하나의 이름이 우연히도 이튼 캐년 산불로 불렸습니다. 이튼이라는 기업과는 관계없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아이러니합니다. 이 산불로 약 1만 채의 주택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부동산 피해액이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체 복구 비용은 1,300억 달러, 약 190조 원으로도 거론됩니다. 불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에 따라 신축 주택에는 아크 차단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튼이 그 차단기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 그 핵심 PCB 조립품을 제일 일렉트릭이 공급한다는 구조가 다시 떠오릅니다. 시장은 이런 연결을 빠르게 읽어내기도 합니다. 당시 주가가 3거래일 만에 48% 급등했다는 말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9,000원에서 13,340원, 사흘 만의 움직임.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 급등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관계의 재인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회사가 준비하는 다음 장면은 온도가 다른 세 갈래로 설명됩니다. 이미 손에 쥔 시장이 있고 의외의 확장이 있고 아직은 베팅에 가까운 구간도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홈입니다. 요즘 새로 지은 집에서 현관문을 열면 조명이 켜지고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가스밸브를 잠그며 음성으로 냉난방을 조절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스마트 배선 기구와 스마트 분전반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일렉트릭은 국내 건설 시장 점유율 약 28%로 1위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같은 일군 건설사에 납품하고 LH 같은 공기업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소는 5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스마트홈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매년 늘려 2027년에 43억 원까지 투입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함께 언급됩니다. 원천 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마진 구조가 유리하다는 설명도 따라옵니다. 현재 스마트홈 매출 비중이 전체의 12%에서 15% 수준이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 스마트홈 배선 기구 시장이 2027년에 3.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1위인 시장이 커질 때 따라 커지는 구조는 기대라기보다 확률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2024년 5월 제일 일렉트릭은 자베스 코리아 전자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 와이어 하네스를 만듭니다. 자동차의 신경계통이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거래처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 기업,
그리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거론됩니다. 건물 배전에서 자동차 배전으로 영역이 바뀌는 장면인데 뿌리는 같습니다. 전기가 안전하게 흐르도록 나누고 통제하는 기술, 그 철학이 대상만 바꿔 입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 베팅의 영역입니다.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스타코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개발에 들어갔고 베트남에는 하노이 인근 푸토성에 해외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베스 코리아 전자의 베트남 공장 바로 옆이라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서류 지연으로 착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전 콘센트도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향은 논리적이지만 실행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장밋빛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위험을 모르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자주 꼽히는 건 이튼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이 이튼 한 곳에서 나온다는 구조. PCB 어셈블리 수출이 사실상 이튼 향으로 집중된다는 구조. 37년간 유지됐고 당장 끊길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말과 불가능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내재화나 사업 방향 전환 같은 시나리오는 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도 함께 언급됩니다. 시가총액이 2,400억 원 수준인데 유동주식 비율이 39% 정도로 낮고 오너 일가가 60.5%를 쥐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이 1%도 안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고 꺾일 때도 크게 꺾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PER이 20배에서 22배 수준이라는 말은 현재 수익 기준 회수 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수출 비중이 47.7%라 원달러 환율이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잘해도 환율이 역풍이면 숫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이튼 의존도라면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변화가 국내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한국 정부가 전기 설비 규정을 개정합니다.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는 물류 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2028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AFCI가 미국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스마트 아크 차단기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동안 이튼에만 팔던 아크 차단기 관련 기술을 한국 내수 시장에서도 펼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새로운 매출원을 열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이고 실제 매출 규모가 어떻게 잡힐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방향성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눈을 고정해야 할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37년간 검증된 독점 공급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지입니다. 이 해자가 살아있다면 기본 체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스마트 브레이커, 이 점령의 양산 실적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연간 200억 원 추가 매출이라는 전망이 2025년 하반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는 이튼 의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지입니다. 신사업 매출 비중이 커지며 회사가 최대 리스크를 스스로 해소해 가는지 추이를 따라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력 산업은 늘 거대함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전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야기는 작아집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거대한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일상으로 바뀝니다. 부산 사하구의 이 회사가 37년째 붙잡아 온 건 바로 그 문턱입니다. 결국 경쟁력이란 큰 이름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업을 성장의 파도 위에 선 기술 회사로 볼까요? 아니면 한 고객에게 묶인 정교한 위험으로 볼까요?